미나상 곤방와 케이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짱입니다. 사람들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오늘도 많은 일이 있었을 당신, 많이 힘드셨나요? 그대의 지친 하루를 이 검은 밤 속에 내려놓으세요. 이 검은 밤 속에서는 아무도 그대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편하게 누우신 채 제 목소리를 따라 들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안내하겠습니다. 검은 밤 속으로.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보는 캐스키입니다. 제가 K 언니의 공포 컨텐츠를 좋아하다 보니 친구들과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성인이 되었지만 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미술학원을 다녔을 때 이야기입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여름날 밤, 친구가 그림을 채 다 끝내지 못하여 학원에 따로 남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선생님도 남아서 단둘이 학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름이고 비도 오고 날도 어두워지다 보니 그림을 그리다 심심한 친구가 선생님께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고, 선생님께선 이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대학생이 되어 첫 수업에 가게 된 날, 아는 친구도 없다 보니 걱정이 많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선생님처럼 혼자 온 아이가 있었고 말 한두 번 걸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금세 친해졌다고 해요. 그렇다고 절친이 된 건 아니었고 뭐 그저 그런 평범한 친구 사이였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방학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과 그 친구분은 사실 학교에서만 친했고 사적으로는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서로 사는 곳이나 전화번호를 몰랐었대요. 그래서 방학 때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학이 끝나 다시 학교에 갔고 친구를 만나서 반갑다 보니 막 인사했는데 그 친구가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해졌다고 해요. 이런 걸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선생님께선 반갑게 인사를 했대요. 잘 지냈어? 그런데 그 친구는 표정 변화 없이 무표정으로 라는 대답뿐이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아니면 방학 동안 연락 없어서 기분이 나빴나? 라고 생각했대요. 분위기는 좀 달라졌지만 크게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같이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잠깐 살 게 있어서 편의점에 가자고 해서 같이 갔는데 그 친구가 평소에 바나나 우유를 좋아해서 그날 역시 바나나 우유를 사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진열되어 있던 바나나 우유들을 미친 듯이 쓸어 담으면서 품에 넣길래 너무 놀란 선생님이 그냥 장난으로 야, 이렇게 많이 살 거면 나 하나 주면 안 돼? 라며 우유 쪽에 손을 뻗는 순간 손을 탁 치며 째려보면서 미쳤어? 싫어! 절대 안 돼! 가져가지 마! 절대 안 줘! 라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너무 당황한 선생님은 얘 진짜 뭔가 이상해졌어 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아무 일도 없었단 듯이 야, 나 남자친구 생겼는데 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라며 선생님께 말했고, 선생님은 자기한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는 게 기쁘면서도 그때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이상해진 거 아니었나? 라면서 헷갈리셨대요. 어쨌든 친구와 약속한 날이 되었고 그 친구가 얘기한 패스트푸드점으로 가서 친구를 찾으려고 두리번 거리고 있었을 때 그 친구가 선생님을 불렀대요. 여기야! 고개를 돌린 그곳엔 친구가 어느 남자분과 테이블에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연인 사이면 나란히 앉아서 먹거나 마주보고 앉을 텐데 서로 대각선에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남자분은 햄버거를 먹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아닌 정면만 쳐다보면서 무표정으로 햄버거만 먹고 있었대요. 선생님은 다가가서 친구와 남자친구분께 인사를 했대요.
아, 처음 봬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선생님께 눈길 한 번 안 주고 똑같은 자세로 햄버거만 먹더래요. 친구는 왔어? 이쪽이 내 남자친구야. 라며 밝게 말했고, 선생님은 인사를 무시당해서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그런데도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또 무시를 하며 햄버거만 먹고 있었대요. 어쨌든 그렇게 테이블에 3명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남자친구라는 그 사람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계속 햄버거만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라고 하며 화장실로 갔고, 서먹해진 분위기에서 드디어 그 남자가 선생님께 말을 걸었대요. 저기요, 저분 남자친구 아니에요. 아는 사이도 아니고 오늘 처음 본 사람입니다. 저분이 나 햄버거 먹는데 갑자기 여기 앉은 거예요. 라고 하며 다 먹은 햄버거를 치우고 나갔대요. 그날 이후로 선생님은 그 친구분과의 거리를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학생들 미술 작품을 교수님이 보러 오신 날이 있어서 선생님도 보러 가셨다고 해요. 다들 각자 조용히 구경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갑자기 다급하게 이거 누구 작품이니? 이 학생 지금 괜찮니? 라고 하셨고, 어떤 동기가 그 친구의 이름을 말하며 그거 누구누구 작품이에요 라고 말했고, 선생님은 무슨 그림인가 하고 천천히 그 그림 앞으로 다가갔다고 합니다. 정말 기괴한 그림이었대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그림이 나올 정도면 지금 정신이 매우 안 좋은 상태일 거라고 하셨대요. 그 친구의 그림은 친구 자기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고는 그 얼굴 위에 온갖 칼과 송곳, 가위 같은 날카로운 것들에 찔려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그림이었대요. 그 이후로 그 친구는 학교에 한두 번 빠지더니 잘 나오지 않게 되었고, 결국엔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녔대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선생님께서는 미술 선생님이 되셨고, 그 친구를 서서히 잊어갈 때쯤 한 통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누구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대요. 선생님은 일단 너무 반가운 마음에 야, 너무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그런데 내 번호는 어떻게 한 거야? 너 지금 어디야? 라고 막 질문을 하셨지만 그 친구는 나 결혼해 이 말만 하더래요. 선생님은 정신이 없어서 그래? 축하해 라며 축하해 주셨고, 그 친구는 내 결혼식에 꼭 와. 결혼식에 꼭 오라는 얘기로 전화가 끝났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뒤 대학 동기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정말 많은 동기들이 나왔더래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친구가 안 보여서 두리번거리니 다른 동기가 왜? 누구 찾아? 라고 물었고, 결혼식이면 청첩장 돌리려고 동기 모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보여서 이상하다. 결혼한다더니 안 보이네. 안 왔나? 라고 물었고, 그 동기분은 무슨 소리야? 결혼이라니. 선생님은 다시 말했대요. 아니, 걔가 며칠 전에 나한테 전화 와서 자기 결혼한다고 했는데 넌 몰랐어? 동기분은 이상하단 듯이 야, 무슨 소리야. 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아이, 근데 탈출했다는 둥 별의별 소문이 다 돌더라 라고 대답하더래요. 이상하다. 그럼 나한테 전화 온 건 뭐야? 라며 전화번호를 뒤늦게 확인하니 공중전화 번호였대요. 이렇게 선생님의 이야기는 끝났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는데요? 라고 여쭤보니 선생님께서는 공중전화로 그 친구한테 전화 온 건 저번 주였고 동기 모임은 며칠 전이었어. 그리고 왠지 오늘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올 것 같아. 그냥 그런 느낌이 드네. 내 남자친구야. 인사해.
내 결혼식 꼭 와야 돼. 꼭.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신시아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현재 31살이고 이 사연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인천 옥년동 소재 초등학교를 다녔고 뒤에 청년산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신축이고 폐교된 구건물이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이었고 방학 숙제를 위해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 가려고 친구들과 학교에서 만나 산을 넘어갔습니다. 산 중턱 등산로에서 샛길로 빠져서 들어가면 폐교가 있었는데 그 당시 애들은 무서워서 못 가는 곳이었습니다. 가더라도 외관만 보고 돌아오지 들어갈 생각은 아무도 못했는데 그날따라 친구가 낮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꼬시는 겁니다. 저와 친구 셋, 총 4시 그 폐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섭긴 했는데 애들끼리 장난도 치면서 그리고 그렇게 넓지 않고 단층 건물이라 금방 봤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는데 친구 한 명이 조금만 더 있다 가자는 겁니다. 애들은 알았다 하고 그냥 천천히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처음 들어올 땐 서로 장난치고 했는데 이미 봤던 거라 그냥 의미 없이 둘러보는데 순간 정적에 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앞장서 가던 친구가 조금 더 있다가 가자는 친구였는데 평소 내성적이라 뒤따라 걷고 자기 주장도 없었던 애인데 그날따라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 친구 어깨를 치면서 야!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얘가 표정이 멍한 겁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장난치지 말라고 했는데 얘가 멍하니 우리를 보고 서 있는 겁니다. 초점도 없이. 다른 친구가 욕을 하며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없이 멍하니 보는 겁니다. 처음엔 얘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잘못된 걸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소리를 지르며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고 나와서 건물 안을 보는데 그 친구는 그 와중에도 복도에서 멍하니 우리를 보고만 있는 겁니다. 우린 밖에서 소리를 지르며 친구에게 나오라고 했는데 소용없었습니다. 다른 친구 한 명은 무섭다고 울기 시작했고 또 다른 친구는 그 친구를 달래기 시작했죠. 어쩔 수 없이 제가 복도로 가서 그 친구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친구 손목을 잡고 막 뛰는데 생각보다 반항 없이 잘 따라와서 뒤돌아보니 섬찟한 미소를 짓고 저를 바라보는데 사람 웃는 모습이 그렇게 소름 돋았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친구의 손을 놓고 혼자 뛰어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난리를 치며 어른을 불러와야 된다고 했고 복도에선 그 친구가 멍하니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를 두고 셋이서 등산로로 나갔습니다. 저희는 아줌마 2분을 모시고 다시 그 폐교로 갔습니다. 아줌마들은 이런 데가 있었네 하며 신기해하시고는 같이 그 폐교 안으로 들어갔는데 글쎄 그 친구가 없어진 겁니다. 친구 이름을 부르며 폐교 안과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그 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줌마들은 먼저 내려갔나 확인하고 파출소에 가서 신고하라고 하시고 그 당시 핸드폰도 없었던 저희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주변을 한참 헤매다 다시 폐교를 가고 그래도 못 찾고 시간이 점점 흘러 저녁이 다 되어갔습니다. 저희는 무서워서 일단 내려와 파출소에 갔고 친구 이름과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고는 저희 부모님도 파출소에 오셔서 그때서야 다 같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친구들이 다시 모여 파출소에 가서 물어보니 그 친구는 집에 혼자 돌아왔다고 부모님께 연락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배신감에 그 친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어제 일을 기억 못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우리랑 산에 오르다가 폐교를 보고 나왔는데 우리가 없어져서 자기를 놀리려고 숨은 줄 알고 등산로에서 왔다 갔다 찾다가 우리가 없어서 화가 난 채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셋은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 친구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학이 끝나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글쎄, 그 친구가 얼마 전 산에 혼자 갔다가 미끄러져 죽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 친구들끼리 모이면 매일 죽은 그 친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그 폐교에서 귀신이 씌어서 혼자 산에 가서 죽은 거라고. 그렇게 우리끼리 결론을 내리고 시간이 지나 중학교에 가서 서로 흩어지게 되어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고3 수능 후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셋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다시 나왔고 우린 공원에서 술을 마시며 그날의 기억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장난식으로 야, 다시 가볼까? 라는 이야기를 하며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한 명이 취했는지 갑자기 말없이 멍하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야, 취했으면 들어가! 라고 툭툭 쳤는데 그 친구는 술자리 내내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있었고 서먹해진 우리는 술자리를 급하게 끝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취한 것 같아 손목을 끌고 데리고 나가려는데 뭔가 이상해서 뒤돌아보니 그 친구가 섬찟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름 돋는 미소, 복도에서 나만 봤었던 그 미소. 그리고 이 친구는 얼마 뒤 수능을 비관한 채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친구와도 다시는 안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디가? 너도 와!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박이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사진을 찍고 있는 삼형제 중 막내인 28살 남자입니다. 운전할 때나 애인과 함께 무서운 게 보고 듣고 싶을 때마다 유튜브로 도쿄 K장님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시청 중인 와중에 여자친구에게 도쿄 K장님께서 제보를 받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이야기를 제보하려고 합니다. 때는 1999년. 저희 집이 상황이 좋지 않아 잘 살고 있는 집에서 조금 더 좁고 골목 중간에 있는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음침한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일 때문에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심하면 3달에 한 번 잠깐 들어오셨다가 잠만 청하시고 다시 나가시는 그 정도로 바쁘게 지내시는 나날이었습니다. 더더욱 형들은 그때 당시 중고등학생,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에 사춘기였죠. 그런 형들마저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이 없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별 탈 없이 1년간 잘 지냈습니다. 1년이 지났으니 저는 4학년이 됐죠. 일은 그때부터였어요. 여름방학이었어서 저는 늦은 밤까지 만화를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있던 둘째 형이 저에게 후레쉬를 던지면서 옆에 있는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사실 그 집은 저희가 오기 전부터 불이 났던 집이라고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않던 집이었습니다. 폐가였죠. 거기다가 그때 시간이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겁도 많았고 당연히 싫다고 했지만 어린 나이인지라 형의 힘을 이길 수 없어 그대로 질질 끌려 불이 났던 파란색 대문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문을 지나니 현관문이 보였어요. 엄청 낡아서 잘 열리지도 않았던 그 철문을 있는 힘껏 열고 들어갔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집은 그때 저희가 살던 집보다 더 좁은 공간이었어요. 현관을 열자마자 신발 2개 정도 놓을 수 있는 신발장, 정면으로는 방 2개, 왼쪽으론 가스레인지 하나, 바로 옆으론 작은 화장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철이 없던 저희 형은 그 집에 들어가서 싱크대와 안방을 열심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현관 앞에 서서 후레쉬로 형이 있는 것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뭔가 나타나면 바로 튀어나갈 생각으로요.
그러면서도 궁금한 건 또 못 참겠어서 형이 있던 안방을 보다가 바로 옆방을 비춰서 보는데 그 방은 아마 그 집에 살던 아이가 쓰던 방 같았습니다. 검게 탄 책상, 책, 이불, 가방, 벽돌로 막혀있는 십자 형태의 창문, 그리고 옆으로 늘어져 있는 2개의 커튼. 그 창문 쪽을 바라보고 훑어 내려가며 방을 구경하는 와중에 제 시선은 방의 바닥까지 도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싫고 소름이 돋아요. 제 시선의 끝인 바닥에 웬 창백한 2발이 가지런히 차렷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여기에 원래 마네킹 다리가 있었나? 처음에 왔을 때 못 봤는데? 하고 시선을 천천히 위로 올리니 종아리 쪽에 하얗게 경계가 생기고 더 높게 보니 손끝, 손가락, 그리고 창문을 가리는 상체, 머리카락, 마지막으로 커튼의 얼굴이 반만 가린 채 하얗게 질린 여자 한 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정말 으! 하는 소리도 나오지 않게 제 몸은 굳어버렸고 저를 매섭게 노려보는 그 여자의 눈만 바라보게 됐는데 속으로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어보긴 처음이었습니다. 한참을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비는데 제 귀, 아니 제 귀라기보다는 머릿속으로 엄청 무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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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나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몸 움직이는 거?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라도 좀만 돌아갔으면 살겠다만 그것마저 안 되는 상태에서 그 나가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더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형을 외쳤어요. 계속 악을 쓰며 불렀어요. 형 제발 살려줘, 형 제발 살려줘, 형 제발 살려줘 라고 말이죠. 하지만 입 밖으로 그 소리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여자의 나가라는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나가. 그렇게 한 2-3분 지났을까? 전 지옥 같은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데 갑자기 제 무릎이 움찔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주저앉아서 형! 하고 외쳤어요. 그 소리에 놀란 형이 뛰어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고 저는 누굴 가리킬 겨를도 없이 계속 빌었어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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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론 기억이 없어요. 기절한 거죠. 땀범벅이었대요. 단 몇 분 만에. 형이 저를 넣고 집에 무사히 돌아왔고요. 이 이야기인 그때 당시엔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어린 자식들 잘 챙겨주지도 못하는 와중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신경 쓰이셔서 일도 못하셨을 테니까요. 문제는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급격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고열에 몸살에 먹지도 못하고 계속 구토하고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서 집에 오셔서 저를 간호해 주셨습니다. 저는 안방 침대에서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잤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주무셨죠. 그리고 새벽쯤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탕탕탕 하고 두드렸어요. 처음엔 무시했죠. 술 취한 분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취객인가 보다 했는데 그 노크 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 너무 아픈데 짜증도 나고 해서 아파 죽겠는데 누가 이렇게 두들겨 하고 천천히 창문을 봤어요. 그 창문의 위치는 바로 그 불이 난 집으로 갈 수 있는 골목길을 비춰주는 창문이었어요. 즉 우리 집 빌라 바로 옆집인 셈이죠. 거기다가 1층이었어요. 저는 뭐에 홀린 듯 그 창문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줌마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아기를 포대기에 업고 저희 집 안방 창문을 계속해서 두들기는 겁니다. 무슨 말은 안 들리고 그냥 가만히 탕탕탕. 그런데 제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것마저 너무 짜증이 나서 무서운 것도 모른 채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또다시 그 노크 소리에 잠이 깼는데 제가 눈을 뜬 곳은 안방 침대가 아니었어요. 전 불이 켜진 거실에 누워 있었고 제 옆에선 어머니가 부채질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버진 제 온몸을 주무르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너무 이상한 생각에 아버지께 여쭤보니 제가 터벅터벅 걸어서 안방 문지방을 밟고 올라서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신 아버지를 뚫어져라 노려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선 아픈 애가 왜 나와서 그렇게 서 있어? 그리고 문지방에 그렇게 서 있는 거 아니야. 당장 내려와. 라고 호통을 치시자마자 제가 양쪽 귀를 두 손으로 두드리면서 와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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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거실을 뛰다 기다 뛰다 기다 거실 불 켜는 스위치를 껐다 켰다를 반복했다더군요. 아버지께선 너무 놀라셔서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며 제 몸을 땡기시자마자 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실신을 했다고 하고요. 이 일이 정말로 그 집에 갔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집에 사는 동안 집요하게 그것도 저만 괴롭힘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아파오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질 때면 집안 곳곳에서 그것도 어두운 구석이나 위쪽 구석진 곳 아니면 가끔 제 뒤나 아래에서 저를 쳐다보곤 했어요. 그 머리를 길게 산발한 채 아기를 포대기에 업고 말이죠. 네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유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쿄 K장님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18살 여고생입니다. 고민하다가 한번 사연을 올려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0살 때부터 살았던 집이니까 이곳에 산 지 8년이 조금 넘어가는 낡은 빌라입니다. 집 뒤쪽에는 폐허가 하나 있긴 하지만 엄마 말로는 이 동네가 원래는 돌투성이 산을 깎아 만든 곳이라 무덤 하나 없다고 하셔서 무서워하지 않고 자주 폐허가 있는 곳을 지나가곤 했었습니다. 기묘한 일이 일어났던 건 4년 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날은 엄마랑 제 3살 위 오빠랑 그렇게 셋이서 집에서 쉬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안방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고 저랑 오빠도 각자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주무시고 계시던 엄마가 갑자기 거기 누구 있니? 라고 하시며 주방에 있는 게 오빠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오빠 방은 거실과 주방을 지나가야 나오는 구석진 곳이고 주방은 제 방 바로 옆인 곳이라 주방에 누가 있다면 제가 눈치챘을 테지만 말했다시피 저희 둘 다 각자 방에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께 아니 우리 다 방에 있는데 라며 부정을 하자 직접 나와서 확인하시곤 이상하다. 분명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들렸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에이 엄마가 잠결에 잘못 들었겠지 라고 하며 가볍게 여겼지만 이상한 일은 바로 또 일어났습니다. 이 일도 중학교 때 일인데 학교가 끝나고 집에 혼자 있던 날 엄마가 집에 들어오시고 바로 씻으러 화장실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제가 방문을 열어놓고 바닥에 누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유리나 하고 엄마가 부르시는 겁니다. 분명 엄마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전 왜? 하고 답을 했는데 엄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길래 엄마 왜 불렀는데? 하고 부르니까 그제서야 화장실 문을 열고 딸 왜? 무슨 일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의문이 들어서 엄마가 나 불렀잖아. 왜 불렀는데? 라고 하니 엄마는 나 안 불렀는데? 에이 네가 잘못 들었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다시 화장실 문을 닫으셨습니다. 환청이라고 하기엔 너무 똑똑하게 들려서 아직도 오싹합니다. 이 집에 살면서 가위에도 자주 눌렸었고 심한 날이면 목을 졸리기까지 했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으론 곧 이사갈 예정이라고 하지만 언제일지 불확실해서 아직까지도 좀 찝찝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좀 전에도 군대를 가서 비어있는 오빠 방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빠가 나오시더니 누가 주방에 있었어? 라며 누군가 왔다 갔다 했다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벽이 얇아서 위층에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라고 하시지만 글쎄요. 아무리 낡고 벽이 얇은 빌라라지만 시멘트로 지어진 집인데 위층에서 걸어다니는 게 바로 옆에서 들릴 만큼 똑똑하게 잘 들릴까요? 심지어 저는 그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K장님,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 전 너무나 무서워요. 지금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체 무엇일까요? 저희 집엔 대체 누가 있는 걸까요? 서늘한 이 검은 밤 어떠셨나요? 이곳에서 좀 편안해지셨나요? 아니라고요? 왜죠? 그런데 이를 어쩌나. 이 아이들은 당신이 꽤나 마음에 든 것 같은데. 자, 잘 들어봐요.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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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